안녕하십니까. 부경대 중국학과 이중희 교수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빅테크 규제, 사교육 시장 제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각종 조치를 내놓으면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로는 향후 각종 조치의 밑바닥에 깔린 사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향후 정세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상이 될 것입니다. 시진핑 시대에 중시하는 사상인 만큼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공동부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진핑의 그 공동부유 사상을 바이두 백과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공동부유론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두 백과에서 공동부유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공동부유는 전 인민이 고된 노동과 상호 보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풍족한 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즉, 양극화와 빈곤을 해소하면서 보편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중국인은 많고 땅은 넓어서 공동부유는 동시에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과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고 선부가 후부를 도와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규정이자 분투 목표이며 중국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이두 백과에서 나오는 공동부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마오쩌둥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은 공동부유를 최초로 주창한 인물입니다. 마오쩌둥이 공동부유를 주창하였으며 전국 인민을 모아 사회주의 대동의 길로 들어서고자 했습니다. 공동부유라는 개념이 당의 공식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3년입니다. 그해 12월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농업생산협동조합 발전에 관한 중국 공산당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마오쩌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마오쩌둥이 직접 주재하고 참여해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결의는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리와 방법을 통해 농민을 교육하고 농민들이 연대해 조직하는 사회주의의 길을 걷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는 농민들이 가장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마오쩌둥은 최초로 양극화를 피하여 다수가 공동부유의 사회주의 길로 나갈 것을 주창했습니다. 다음으로 덩샤오핑 시기를 보겠습니다. 덩샤오핑은 공동부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일부가 부유해져야 한다는 선부론을 제기했습니다. 덩샤오핑은 가난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며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선부가 후부를 도와서 결국 공동부유에 도달하자고 했습니다. 마오쩌둥 시기의 사회주의를 반성하면서 현실적으로 선부를 통해 공동부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과 일부 지역을 먼저 부유하게 하더라도 원칙은 공동부유입니다. 일부 지역이 빨리 발전해 대부분 지역을 이끄는 것이 공동부유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상입니다. 덩샤오핑은 1988년 두 개의 대국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연해 지역은 대개방을 가속화해서 인구 2억 명의 광대한 지역이 먼저 발전함으로써 내륙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륙은 이 첫 번째 대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연안에서 더 많은 힘을 내 내륙 발전을 돕는 것도 두 번째 대국입니다. 그때는 연해안도 두 번째 대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장점의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점의 시기는 큰 수정 없이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가
중요한 사상적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장찌민을 주축을 한 3세대 중앙지도부는 덩샤오핑의 발전이 확실한 도리이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비교 우위를 얻으려면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을 가속화했습니다. 1933년 당 14기 3중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주체로서 효율을 우선시하고 공평한 소득 분배 제도를 수립하여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고 공동 부유의 길을 걷도록 한다고 함으로써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찌민 시기에 이어 후진타오 시기도 큰 수정 없이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2003년 후진타오를 총서기로 하는 중공의 중앙은 과학발전관 등의 전략적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과학발전관의 목표는 공동부유에 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동부유가 수식의 차원일 뿐 핵심적 사상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후진타오가 총서기로 있는 당 중앙은 지역 발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국토개발 구도를 최적화하는 발상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발전 총체적 전략을 지속하고 서부 대개발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동북지역 등 엣공업기지를 전면 진흥하고 중부권 굴기를 촉진하며 동북권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진타오가 16기 6중전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민대중의 가장 관심있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사업 발전, 사회의 공평정의 촉진, 조직문화 건설, 사회관리 완비, 사회창조 활력 정진에 힘써 공동부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는 경제발전의 기초 위에서 사회건설을 더욱 중시하고 민생보장과 개선에 힘써야 하며 사회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사회관리를 완벽히 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며 모든 인민이 교육받는 데에 힘써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하지만 공동부유가 중요한 사상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 시기에는 마오쩌둥 이후 공동부유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시진핑은 2021년 8월에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전에는 공동부유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2013년 11월 후난 샹시 답사 때 정확하게 빈곤을 구제한다는 말을 처음 제시한 이후로 빈곤퇴치란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에서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18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13.5 계획의 제안은 혁신조화 녹색개방 공유의 5대 발전 이념으로 제시된 공유발전입니다. 공유발전이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향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중국 개혁 발전의 현대화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부유에 가까운 공유발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시진핑 총서기는 인천에서 동서부 빈곤구제협력 자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동서부의 빈곤구제협력과 맞춤형 지원은 지역의 조화발전, 협동발전, 공동발전을 위한 대전략이며 지역협력 강화, 산업배치체제와 대뇌 개방의 새로운 공간의 확장입니다. 이는 후보를 돕는 선부실현이며 궁극적으로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조치입니다. 이것이 담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부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 회의를 열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방향과 경로, 중요 과업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배치를 내놓았습니다. 당의 18차 당대회 이래 당 중앙은 모든 인민이 공동부유 실현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중앙재경위원회에서는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며 인민 대중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하며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공동부유함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동부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람이나 일부 지역의 부유함이 아니라 전 인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고 함께 잘 산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물질적 삶과 정신 삶을 함께 살고 실현하고 인간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부유 실현의 경로를 보면 효율성을 희생하는 평균주의가 아니라 게으름뱅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근로 창출의 치부를 장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발전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상향식 흐름의 통로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효율과 공평은 공동부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해야 할 관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1차 분배, 2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를 통한 실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분배는 주로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건전하게 해야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차 분배는 재분배는 세금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정부 조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차 분배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부유는 중위소득적 비중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불법 소득을 단속해서 중간층이 크고 상층과 하층이 적은 분배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동부유에 부응해서 빅테크는 기부금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리바바는 이미 1000억 위안 약 18조 원을, 텐센트는 500억 위안 약 9조 원, 핀더더는 10억 위안 약 1조 8천억 원의 기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 비판도 있습니다. 시장주의자 베이징대 장웨잉 교수는 시장 못 믿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져 계획경제에 더 많은 빈곤층 생겼음을 잊지 말아야 하나. 웨이자닝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 전 연구원도 가세해서 먼저 행정 독점과 국유기업 독점에 초점을 맞자. 이런 식 예를 든다면 이런 중국 내 비판도 있습니다. 서방 언론의 비판도 거셉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Decoding Common Prosperity, Decoding China's New Populism, 시진핑의 공동 부유가 중국의 새로운 포퓰리즘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